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주차에서 챕터 4단원과 그리고 17단원의 앞부분까지 공부를 했었죠. 어, 혹시 수업을 봤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메일을 보내시면 제가 뭐 공부를 해보고 아니면 찾아보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7단원에 17.1과 17.2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 새로운 단원이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계속 전 단원 복습을 하고 새로 공부를 했었죠. 그렇긴 한데 다 단원이 끝나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17단원 앞부분 배웠던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17단원 뒷부분을 이어서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17단원으로 오면서 어떤 것을 배웠냐면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배당이었습니다. 회사가 자기 자본을 통해서 회사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자금만을 통해서 운영할 수 없다 보니까 채권을 통해서 부채를 조달하기도 하고 아니면 신주를 발행해서 주주들로부터 자기 자본을 확충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방법인 자기 자본을 통해 신주를 발행한 자기 자본을 통해서 자금을 확충했을 때 주주들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넷인컴 순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중에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주주들에게 주로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배당과 관련된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지난 주차에 공부를 한 것처럼 배당금은 순이익이 났을 때 그 중에 일부분을 주주들에게 감사하다고 투자해줘서 고맙다고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배당의 형태는 네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기 배당이었습니다. 이 배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회사들이 뭐 매년마다 배당하는 게 일정하던가 아니면 조금씩 성장하던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정기 배당이라고 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1년에 4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통은 1년에 한 번 주는 회사가 제일 많고 아니면 2번까지도 주는 회사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추가 배당하고 특별 배당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이 말에서 의미를 하는 것처럼 기업에 특별한 어떤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뭐 필요 없는 자산을 매각했다거나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걸 매각을 했는데 거기서 차익이 발생했다거나 그런 것들을 주주들한테 주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발생하는 배당들이 추가 배당이나 특별 배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산 배당은 사실은 이런 배당은 있으면 안 되는 배당이 되겠죠. 회사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회사가 가진 빌딩도 팔고 땅도 팔고 뭐 공장도 팔고 직원들도 다 내보내고 뭐 기계 설비도 다 팔고 해서 모든 걸 다 현금화를 했어. 그러면 손익계산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뭐 근로자들한테 임금 밀린 거 다 주고 원재료 공급자들한테 물건 재료 사오면서 안 줬던 거 다 주고 그리고 채권자들한테 안 줬던 이자랑 안 갚은 원금 다 갚고 정부한테 세금 내고 그러고도 남는 게 있으면 주주들이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서 나눠주는 게 청산 배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배당을 하려면 회사의 최고 이제 의사 결정을 하는 기구인 이사회에서 올해에는 순이익 중 얼마만큼을 아니면 한 주당 얼마씩을 배당하기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고 그 이후 절차는 회사 정관들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금씩 회사들마다 다른데
보통은 주주총회에서 매 연마다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으니 승인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허락을 총회에서 승인을 받음으로써 드디어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당과 관련한 날짜들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요 날짜들을 조금 헷갈릴 수 있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배당을 실제로 배당이 나가는 날이 배당 지급일. 그 주주들 그 계좌에 배당이 실제로 이렇게 딱 주주들 계좌로 찍히는 날, 들어 꽂히는 날, 그런 날이 배당 지급일이 되겠고, 그리고 요 날 배당 지급할게요 라고 미리 공표를 하죠. 발표, 보도자료를 내죠. 그 날이 공표일. 그리고 요 날 기준으로 우리 회사들의 주주라고 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가 배당 기준일이 있었고,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해보셨거나 그러면 아시겠지만 주식을 내가 매수를 했어. 그러면 내 통장에 주식 한 주, 이렇게 뭐 삼성전자 한 주, 아니면 두 주 이렇게 딱 찍히는 거는 평일 기준으로 이 영업일 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배당 락일이라는 게 생기고 배당 기준일 이 영업일 전이 배당 락일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배당과 관련해서는 네 가지의 날짜가 존재한다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배당 락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살펴봤던 부분은 만약에 주가가 10이었어. 그리고 이 회사 이사회에서 배당을 그 해에는 주당 1달러를 주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배당 락 1에 대략 배당만큼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 근데 요 하락하는 부분은 거의 한 주당 배당금만큼 떨어지긴 하는데 세금이라던가 아니면 요 시기에 어떤 뭐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거시경제 상황이라던가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하락분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세금 뺀 배당만큼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단원으로 넘어가서 그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배당 정책이 중요한가라는 이 소단원 제목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어봤었죠. 이 배당, 그러니까 배당을 준다는데 싫어할 주주, 현금을 준다는데 싫어할 주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배당금을 주냐 안 주냐라는 것 자체는 중요한데 배당은 결국 뭐였죠? 이거 배당은 결국 지금 주냐 나중에 주냐 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배당 정책은 그러니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게 우리 뒤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죠. 그래서 요런 배당 정책으로 배당을 지급하든 요런 새로운 배당 정책에 의해서 배당을 지급하든 이 두 가지 정책 하에서 모두 다 주가는 일치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배당 자체는 중요한데 배당을 언제 얼마만큼 주냐 요거는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그 지난 주차에서 17단원을 공부를 시작하면서 공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우리가 온라인으로 개강을 한 지 5주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온라인이 마치면 최대한 빨리 교실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고 있어서 저도 참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답답하죠. 친구들도 만나고 학기 초에는 이렇게 이렇게 조금 여유 있을 때 조금 즐기시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실 텐데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이 해결이 되기를 저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내용을 공부를 하기 전에
간략하게 우리가 복습을 여기까지 했고, 우리가 또 한 일주일 정도 만에 만나는 거니까 그동안에 발생한 이슈들과 관련한 기사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3월 말쯤에 ECB라고, ECB가 뭐냐면 미국의 중앙은행이 페드라고 하잖아요. 약자로 연방준비제도, 뭐 그렇게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고, 이제 유럽에 있는 유로존에 속해 있는 수많은 국가들의 통합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를 줄여서 ECB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독일 중앙은행, 프랑스 중앙은행, 그리고 뭐 스페인 중앙은행 각자 우리나라 한국은행처럼 중앙은행이 각각 있지만 그 위에 있는, 그러니까 유럽을 전체에 대한 중앙은행이 그거를 ECB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ECB에서 지금 코로나 요 상황을 지나면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배당금 지급하지 마라.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은행들아, 배당금 지급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17단 후반에서 배울 자사주 매입하지 마라.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함께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은행은 자본을 비축하는 것을, 배당을 위해 자본을 비축하는 것을, 보류하고 자사주 매입을 자제해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배당을 주는 거를 통해서 괜히 자기 자본 이렇게 빼먹지 말고 그거만큼이나 최대한 더 소비자들한테 대출해줘라. 주주한테 지금 돈 들어가게 하기보다는 최대한 은행의 공공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대출해줘라 라고 이렇게 ECB에서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발표가 났고, 이제 그렇게 규제 기관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뭐 이렇게 밑에 있는 이제 감독 당하는 기관들은 어쩔 수 없죠. 따라야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영국 대표적인 은행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클레이즈, HSBC, 아니면 스탠다드 차타드, 그리고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이런 은행들이 ECB에서 하는 권고에 따라서 임원진들에 대한 보너스 지급 안 하겠다, 자사주 매입 안 하겠다, 그리고 현금 배당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긴 한데 이렇게 되면 대출은 더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당장 이 은행들로부터 배당을 받을 거라고 현금 배당 받을 거라고 기대했던 주주들은 반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니 왜 배당 안 주냐? 우리도 배당 줘야 그 배당 가지고 뭐 투자를 더 하든 뭐 먹고 살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일부 주주들은 이런 배당 보류한 건에 대해서 반발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그 교과서 공부하면서 정기 현금 배당은 그냥 굉장히 통상적인 보통의 일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HSBC라는 영국의 대형 은행 중에 하나의 이 은행도 배당을 안 했던 건 46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배당을 하긴 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50년, 60년, 한 70년 만에 처음으로 배당을 안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올해에는 좀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복습과 그리고
관련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기사를 소개를 해드렸고,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